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갑자기 대남 행동하는 것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된 배경이 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전망이 될지 그걸 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 2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은 제7기 제5차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대남 군사행동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시켰거든요. 이걸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이 생각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 북한 체제 내부가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미 제가 지난해 또 그 지난해에 김열수 시사안보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북한의 평양 시민들의 생활까지도 위협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체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바꾸면서 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의 단결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한 3주 동안 대남 공세를 강화해 왔는데 이 목적이 일단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목적했던 어떤 그 빌미로 삼았던 대북 전단 문제에 관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련 법들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미 한 2, 3주 동안에 한국 사회에 있었고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빌미로 삼았던 어떤 대북 전단과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유예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만일에 이번에 북한에서 스스로 이 대남 전단을 보내고 또 대남 확성기를 틀었을 경우에 이것이 북한한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이제 대남 전단을 살포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다가 대북 전단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확성기 방송과 관련되는 건데 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출력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청거리라고 할까요? 그게 5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국의 그 GOP에 있는 대북 확성기는 이것이 가청거리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한테 그 이전에도 요구했던 것이 제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좀 꺼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북한 스스로가 병사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남 확성기 방송 그 방향을 오히려 북쪽으로 돌려서 북한 병사들이 우리 대북 방송을 못 듣도록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대남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대북 방송을 하게 돼서 오히려 이것이 손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7함대의 레이건호, 그다음에 루스벨트, 그다음에 니미츠호, 이제 항공모함 세 척이 어찌됐든 서태평양 지역에 진입해서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많은 미군의 정찰기, 한국의 정찰기가 떠다닌다는 거, 그리고 이제 B-52 폭격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 주변을 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2017년도에 아주 급박했던 그런 군사적인 대치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스톱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6월 17일 날이죠. 하와이에서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양재처 중국 국무부장하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토의할 때 이때 아마 북한 문제가 토의됐다라고 보고요. 그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아마 양재차한테 북한에 대한 다양한 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식량 80만 톤을 보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쌀 60만 톤 그리고 옥수수 20만 톤 이렇게 간다고 하니 아마 이런 차제야 또 중국이 북한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제발 이것이 이 한반도에서 분란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압박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유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제7기 제5차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긴 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비회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열긴 열 텐데 이때 언제 열지는 아직까지 열려 있는 거죠. 언제 열지는 모르지만 열 텐데 그때 열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의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회 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한 곱이 지나가긴 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특히 이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